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 일단 GDP 서프라이즈 이슈로 인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형태가 있었죠. 빅테크 등으로 쏠림 현상이 조금 강화됐고 종목별 차별화가 짙었습니다. 각종 테마성 성격을 지닌 종목들에서는 하락세가 도드라지기도 했는데요. 국내장도 조금 잠잠하게 소강 국면 속에 종목 차별화 현상이 이어질까요?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의 쏠림 현상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종목과 업종에 대한 전략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뉴욕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확인하고 본격적인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 밝았습니다. 내일은 성탄절 관계로 저희가 방송을 하루 쉬어가기 때문에 여러분께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일찍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간밤의 흐름을 점검해 보기에 앞서서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2025년 강세장은 실적이 주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오히려 안정화가 되면서 메리트가 생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1년 동안의 나스닥 100 지수 그리고 M7 지수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들의 EPS 성장률은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리고 PE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 해 동안의 추이를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나스닥 100의 경우에는 주가가 20.6% 아주 강력한 성장을 보여줬죠. 그런데 실적은 더 강했습니다. 24.5%의 플러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행 PER 기준으로 오히려 3% 이상 저렴해진 측면이 있고요. M7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22% 올랐는데 EPS 성장률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금 추정치들이 발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행 PE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6% 가까이 낮아지면서 멀티플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조금 다릅니다. 주가가 16% 올랐는데 EPS 성장률은 그에 살짝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PER은 소폭 올랐고요. 중소형주들의 가격 메리트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주가가 13%대 오른 한편 EPS는 21.6% 그러니까 엄청난 갭을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가격 측면에서는 6.7% 오히려 저렴해진 효과가 있더라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올해 나타났던 이 미국 증시의 강력한 주가 상승은 단순한 기대감에 의한 버블이 아니라 강력한 실적 성장이 뒷받침된 이 강세 기조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데이터만 더 볼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집계하는 버블 리스크 인디케이터라는 지표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차트가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버블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주황색 선 0.8선을 터치하면 버블로 규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시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나스닥과 S&P 500, M7 모두 0.25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버블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시장을 많이 흔들었던 이 버블 리스크, 그 위험 뒤에 겁을 먹고 숨기보다는 적당히 과감한 베팅이 필요한 시점이겠구나라는 결론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현지 시간 23일 미국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오늘 거래량 자체는 적었는데 기술주 중심에 특히나 엔비디아가 하드캐리하는 장세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장 막판까지 탄력을 키우면서 561포인트 선에 마감을 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 직전 종가 기준 최고치가 6,901포인트였습니다. 오늘 0.5% 추가 상승하면서 6,909선에 새로운 역사적 신고가를 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3분기 GDP 결과를 소화했는데요. 4.3% 연율 기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깜짝 성장세를 나타냈죠. 시장
시장에서 예상됐던 것은 3.2%였는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카테고리 가운데에서도 소비 지출이 견조하게 전분기 대비 1%포인트나 상승을 하면서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일부 철회된 점 역시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자랑을 곧바로 하고 나섰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이 깜짝 성장은 내 관세 덕분이다. 앞으로 수치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관세 적법성에 대해서 심리를 진행 중인 연방 대법원을 은근히 압박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과 은, 구리 가격 다 함께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구리의 경우에는 사실 거의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소재이지요. 특히 이번에 AI 산업에서도 구리가 아주 핵심적인 소재로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전망들이 10월서부터 두드러지고는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린 영향이 있었고요. 오늘 1.18% 상승으로 파운드당 기준 5.574달러 선을 뚫어냈습니다. 이걸 톤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12,000달러 선을 뚫어낸 건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심리적 저항선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가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의 이슈는 어땠는지 반도체주들을 움직였던 뉴스는 바로 이 헤드라인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무역 대표부죠. USTR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1년 6개월간 보류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부과하는 추가 관세율은 당분간 0%로 상정이 됐다라는 점 체킹이 되고요. 지난 10월이었죠.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그 합의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미 알고 있는 뉴스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이 내용이 발표됐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주들에 대한 센티먼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다만 지금 이 히트맵을 보시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유독 강력하게 반응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호재가 전해졌다 하더라도 수급 측면에서는 1등 주식에게 이 수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중국 호재에 따라서 이 수혜를 받는 강도도 이 종목별로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반응이 엇갈린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H200 수출 문제, 아무래도 중국이 수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동안은 제로로 예상이 됐던 중국향 매출, 이제 잡히기 시작할 가능성이 조금 더 대두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3%의 급반등으로 진행이 됐던 간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확장해서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요. 엔비디아와 함께 강세를 연출했던 것이 브로드컴이었죠. 미중 우려가 완화된 데다 연말 기관들의 우량주 쏠림 현상 때문이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1등 강자는 엔비디아지만 ASIC 분야에 있어서의 1등 기업은 바로 브로드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제조 쪽에서는 당연히 TSMC가 1등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들이 이러한 1등 기업들에 대한 매수를 기울이면서 이들의 강세가 특히나 돋보였던 간밤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5%대의 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는데요. 블룸버그 측에서 약간 부담이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자식 도어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서 최소 15명의 사망이 발생했다라는 이슈였는데 이게 그렇다면 도어 시스템 이 기술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의 악영향이 있다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리튬 관련주들의 희비는 엇갈렸는데 간밤 미국의 산업 생산이 또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산업 생산 안에 카테고리 가운데 자동차 생산 지난 10월에 5%대 갑작스럽게 급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1%대 하락세를 이어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산업의 어떤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나오면서 GM과 포드 등의 주가는 하락, 반면에 중국 탄산 리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엘버말의 주가는 1%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알파벳 역시도 1.4%대의 반등이었죠. 구글이 정부용 제미나이 인프라 제공하겠다라는 공식 발표를 내놓으면서 주가에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장 안에서 두드러졌던 테마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증시는 하루 일찍 이 시세를 전부 다 받아갔습니다. 과연 오늘까지 이어질 것인가가 관건이 될 테인데 어제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비만약 관련주들의 반응이 있었거든요. 이제 드디어 먹는 비만약의 시대가 개화를 했죠. 미국 FDA가 노보노디스크의 먹는 위고비를 승인을 했습니다. 간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7.3%의 급반등으로 진행이 됐는가 하면 이제 비슷한 약물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작은 기업들 이들에 대한 가치 재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바이킹 테라퓨틱스와 스트럭처 테라퓨틱스의 주가 강세도 돋보였던 간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드론주들이 움직였는데요. 미 FCC가 모든 신규 드론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라는 이유 때문이고요. 대표적으로 언유주얼 머신이 8%대 급등했습니다. 주요 테마주들은 오늘 전부 다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강력한 3분기 GDP 이렇게 강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 양날의 검처럼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된다라는 측면이 있죠. 특히나 내년 초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 후퇴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는 테마주들의 시세가 부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연결 포인트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좀 아쉬운 흐름이었죠. 장 초반에 강했다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환율 부담이 있었고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지수 탄력 둔화가 명확하게 맞물리는 얼마 전부터 묘하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패턴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0.3% 정도 오르며 끝났는데요. 그나마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 외국인의 매수가 일부 대형주,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의 대형주인 삼성전자 등으로 집중되기도 했죠. 수급은 반도체 일부 종목 혹은 조선의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우호적이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수는 올랐으나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은 하루였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수급마저 도와주지 않았죠. 어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맞으면서 지수가 1% 정도 하락이었습니다. 그나마 로봇이나 엔터주가 올랐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CES 이벤트를 앞둔 기대 요소가 조금 강하게 반영되고 있고요. 엔터도 한알령 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섹터로 봤을 때 반도체는 중립 정도의 흐름, 중립 이상의 흐름이 나온 것은 조선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 속보가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호위함에 대해서 한화와 협력하겠다라는 것이 이슈가 되며 한화그룹주를 중심으로 조선주 강했습니다. 어제 한화오션 10% 넘는 급등을 시현했네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드림 콘서트 2026 중국 TV로 저녁에 중계된다. 이런 소식이 전달이 됐고 안 그래도 BTS 컴백 등의 완전체 컴백 등의 이벤트가 있는 내년이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소외단에서 스물스물 요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죠. 하이브와 SM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명확한 BTS 모멘텀 그리고 SM은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보일 때 언제나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더 큰 엔터사라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 이제 태양광이 약간 서브텍스터에서 잠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짚었었죠. 알파벳의 인터섹트 인수가 그 계기가 되며 미국 태양광주의 강세가 아마 일부 영향을 줬을 겁니다.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등의 종목들이 시장 대비 선전했네요. 자, 뚜렷하게 강하게 무언가 시장이 방향을 보여주는 흐름은 전혀 없었고요. 어제 국내장은 종목
업종 차별화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중에 이슈가 있었던 것은 이노스페이스였죠. 한빛 나노 발사가 진행이 됐는데 발사하자마자 도중에 폭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주 진영의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됐죠. 그래서 어제 우주 항공 관련한 종목들 일부를 제외하고 꽤나 큰 변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급락도 있었고요. 그 외에 한동안 강했던 우주 테마주들의 하락 등이 나타나기도 했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굉장히 강하게 5일간에 100% 넘는 상승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어제 하한가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실 국내에서 올라갔던 우주 항공 관련한 종목들은 이노스페이스 발사 이슈 때문에 오른 것은 아니었었죠. 해외 이슈, 스페이스X나 트럼프의 우주 행정명령, 나사 국장 이런 이슈로 올랐었기 때문에 사실 어제는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스페이스X IPO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시세적 측면에서 추세를 돌리는 종목들은 미리 조금씩 체크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변동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CES를 앞둔 상황에서 우주 쪽에 차익 실현이 있다 보니까 로봇 쪽에서 일정 부분 수급을 받아가는 현상이 어제장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로봇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대형사들의 시세가 잠시 뜨거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코스닥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겠죠. 어제장에 6%의 상승이었고 장중에 엄청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꽤나 큰 폭으로 반응을 보였다가 상승을 좀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종목별로도 확실히 변동폭이 굉장히 컸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뚜렷하게 방향을 내지 못하는 것은 연말이라는 키워드도 작용하겠죠. 그리고 환율 부담도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84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장중에. 이게 4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원화 가치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불안을 느끼고 있고요. 정부와 외환 당국이 총력을 기울여 환 방어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음에도 일단 이 부분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시장을 계속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애프터 뉴스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애프터 마켓에서 나온 뉴스들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요. 일단 장중에 급락 흐름이 있었죠. 기존의 주주 가치를 희석할 것으로 우려됐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장중에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개정상법 1호 처벌 우려 속에 장 마감 이후 이 증자를 철회한다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시간 외 거래에서 4% 정도 상승으로 일단은 조금 되돌리는 현상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악재성 이슈가 일단 마무리됐다 정도의 내용이고요. 엔캠 한번 보실까요? CATL 5년간 35만 톤의 전해액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1% 상승이었고요. 자, 애프터마켓에서 엔캠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죠. 14%의 추가 상승을 더하면서 전체 어제 종합으로는 16%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가 조금 작은 뉴스일 텐데요. 한국화분입니다.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이 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 뉴스를 같이 넣어봤어요. 현대중공업의 LNG선 본행제 공급 이슈가 있었습니다. 매출액 대비도 비중이 그리 크진 않아요. 5.8% 정도, 431억 원인데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 종가 대비 조금 올랐기 때문에 개별 공시사항의 뉴스들을 살짝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두산인데요. 두산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까 궁금해서 오늘 잠시 후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 1,170만 주를 처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분하고 나면 내년 2월 27일에 9,500억 정도의 현금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현금성 자산 1조 2천억 정도와 여기서 얻게 되는 한 9,500억 정도를 합해서 무엇을 할까 시장은
추정을 한 것이죠. 근데 두산 측에서 M&A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주식을 처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나는 M&A가 최근에 두산 쪽에 이슈가 됐었던 SK 실트론이 있죠. 두산은 두산 테스나부터 엔지온 그리고 SK 실트론까지 순차적으로 인수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소부장 포트폴리오를 갖춰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산전자의 CCL 사업도 갖고 있죠. AI 반도체 진영의 한 사업을 구축해 나가려는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나온 뉴스들을 정리해봤고요. 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 종목은 다올투자증권의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26일 일정이 있죠.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이기도 하고 배당 기준일이기도 합니다. 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보유했거나 아니면 코스피에서 지분율 1% 아니면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보유한 경우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매도 물량이 있었다면 오히려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그것을 다시 사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코스피 대비 많이 올랐는데 최근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는 물량이 출회된 것이다. 그래서 세금 이슈 회피하고 나면 다시 연초에 포트에 담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인 거죠. 그래서 다올투자에서 어제자 보고서로 그런 흐름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올해 500% 정도 올랐고 최근 들어서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IT생 글로벌 그러다가 다시금 요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금 관련한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T생 글로벌, 이스페타시스, BHI, 일동제약, 고영, 조금 전에 봤던 두산도 여기 들어가고요. 현대건설, 유진로봇, 효성, 일진전기 등등의 종목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대주주들이 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를 이들 종목에 두고 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색깔이 좀 다른 건 두산과 IT생 글로벌이죠. 두산 같은 경우는 앞서 저희가 이슈를 살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넣어놨고요. IT생 글로벌은 국내에서 금 관련주로도 많이 꼽습니다. 그래서 금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자 저 색깔을 좀 달리 넣어놨네요. 우선 미국의 오늘 테마 상위 종목들 보시죠. 자, 뭔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어떤 섹터라기보다는 거의 다 이제 금, 은, 알루미늄, 우라늄 이런 광물과 자원과 관련한 시세가 좀 도드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들, 구리 관련주, 철강 혹은 종합 정유사, 에너지 자원, 광물 쪽의 시세가 유독 강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개별 이슈가 있었던 비만 치료제, 그리고 드론 수익 금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슷한 맥락의 광물 자원 쪽이었습니다. 금과 은 어제도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났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자, 금 가격이 온스당 4,500달러 부근까지 왔죠. 정말 황금 같은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네요. 금이 올해 70%, 은이 136% 올라섰습니다. 무려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 50번의 새 가격 기록 경신을 썼다라고도 하네요. 그러면 금이 왜 올라가는지 내용을 볼까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의 장기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죠. 글로벌 중앙은행에서 준비 자산의 구성을 바꿔가고 있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금의 비율을 늘리고 미국 국채 비율을 조금 조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금 보유 비중이 넘어섰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최근 들어서 베네수엘라 등을 압박하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것도 안전자산의 선호로 이어지고 있고요. 달러의 약세 흐름도 결국에는 금, 구리 등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더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중에서도 브릭스 국가들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꽤나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 등이 맞물리면서 금이 갔고 금을 따라가는 은도 더 강하게 따라 붙은 상황이죠. 그리고 각종 산업에 대한 기대 요소, AI 혹은 공급 이슈 등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도 따라가면서 알루미늄도 함께 가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당연히 금과 관련한 ETF 혹은 금 관련한 광산 기업 등등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금 관련 종목으로 한국에서 IT센글로벌, 한컴위드, 엘컴텍, 고려아연 등등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봤던 대주주 회피 물량 출회 이슈 IT센글로벌 한국 금거래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과 관련한 거래량이 늘어나고 금 가격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금에 대한 니즈를 갖춰갈 때 조금 더 강하게 시세를 보입니다. 실적도 그로 인해서 개선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IT센글로벌도 관련주로 같이 체크해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법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이슈 등도 IT센글로벌 사업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까지도 이 종목에 우호적으로 작용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이긴 했는데요. 종목별 차별화가 여기서도 나타났어요. 중소형 단일 러셀 리처는 하락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올랐죠. 엔비디아와 빅테크 일부만 강했던 하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GDP는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다만 산업 생산의 호조 속에 제조업 등의 부진은 여전히 불편했고요.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추가 관세 부과를 18개월 보류했습니다. 이제 조선업 제재도 1년 유예시켰던 것처럼 이 긴장이 조금 완화되는 쪽을 미국은 선택하고 있구나. 그 중심에는 아마 히토류에 대한 우려감이 있겠죠. 자, 엔비디아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H200 AI 칩 수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엔비디아가 유독 좀 강하게 흘러갔죠. 3% 이상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하락이었는데요. 여전히 로보택시나 AI에 대한 기대치는 남아있으나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고 도어 결함 문제로 인해서 여러 사고가 있었다 등의 보도가 나오면서 시세적으로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약보합권으로 끝났네요. 자, 하락한 쪽은 최근의 테마주들 양자, 우주, 코인 혹은 원전과 소프트웨어 등이 내렸고요. 빅테크로 수급 집중이 되면서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은 앞서 말씀드렸던 금, 은, 구리, 니켈, 천연가스 이런 쪽이 강세 흐름을 기록했네요. 그러면 오늘 국내장에서는 조금 소강 국면 속에서 엔비디아와 일부 저런 금 관련주들, 구리 관련주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욕장의 흐름이었고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특징주가 하나 있었죠. 바로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7% 상승이었는데요. 미국의 FDA 경구용 비만 치료제 허용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파운드 위고비 나오고 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이 이후에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경구용 혹은 장기 지속형 환자의 불편함 혹은 부작용을 축소하는 쪽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죠. 더 쉽고 더 오래 지속되는 감량에 대한 연구였고 그 결과물들이 최근 속속 좀 도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FDA 지도부 측에서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오포글리프론에 대한 평가 속도를 높여라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이번에 위고비 알약이 바로 비만 치료제로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등이 올라갔고 바이킹 테라퓨틱스도 상승이었습니다. 반면에 일라이 릴리는 일단 노보노의 선전으로 인해서 소폭 하락하며 끝나기도 했네요. 자, 이렇게 경구용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게 사실 일동제약 그리고 유한양행, 조금 더 나아갔을 때 삼천당제약과 한미약품, D&D 파마텍 등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용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속의 주요 뉴스들 들여다봤고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삼성을 꼽아봤습니다. 12월 내내 방송했던 내용이죠. 삼성과의 연말 사업재편을 주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전략협의회라는 일정도 자리하고 있고 내년도 CES도 있기 때문이죠.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인해서 기다렸던 M&A의 속도를 내는 소식이 속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M&A 후보군 혹은 사업 강화 후보군은 언제나 반도체, 로봇, 전장, 바이오, 유리기판, 전고체 등인데요. 오늘은 전장의 이슈가 있었죠. 2017년도 하만 인수 이후에 사실 M&A 빅딜이 좀 잠잠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독일의 플렉트 그룹에 이어서 이번에 GF 프리드리히스하펜의 ADAS 사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차량용 스마트 카메라와 컨트롤러 등의 이 자율주행 혹은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는 첨단 조작 관련한 사업부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려온 겁니다. 전장과 가전 사업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도 나오는데요. 스마트폰, 스마트홈, 그리고 스마트카까지 같이 살펴봤을 때 이번 M&A 관련한 이슈가 종목별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전장 관련한 기업들을 일단 분류해봤는데요. 삼성전자와 하남 그리고 아남전자로 이어지는 이 하만에 관련한 종목이 있을 거고요. 삼성이 지분 투자했던 에이테크 솔루션,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퓨런티어, 옵트론텍, 해성옵틱스, 캠시스 등이 있고요. 삼성 이제 칩 관련해서 오디텍 혹은 설계 칩, 아이언 디바이스 이런 쪽으로 전장 관련한 기업들을 일단은 뽑아봤습니다. 관심을 받게 된다 하면 이것이 테마성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이런 자율주행의 키워드 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명확한 주도주로 끌고 올라가주는 종목, 상반기에 조방원, 하반기에 반도체 이런 느낌이 아직 안 들기 때문이죠. 종목 차별화, 테마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약간의 시세 탄력이 꺾인 우주, 그리고 굉장히 강한 시세를 냈다가 변동이 조금 커지고 있는 로봇을 제외하고 보면 자율주행도 하나의 테마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희 리비안, 혼다, 현대차그룹, 테슬라 이슈 계속 짚었었고 여기에 삼성의 M&A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전장의 키워드에서 다시 한번 자율주행의 밸류체인을 보는데요. 차량용 반도체나 부품단의 이런 종목들, 삼성전기나 해성옵틱스, 해성DS 이런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지 아닐지 잠시 후에 관련한 종목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속 내용들이었고요. 이벤트가 계속 순환하죠. 바로 CE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등이 있겠습니다. 지금 CES를 앞뒀기 때문에 AI, 로봇, 자율주행, 우주, 양자 이런 쪽이 테마 순환이 돌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로봇은 아마 CES 이슈 이후에 또 특정한 굉장히 강력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잠시 또 변동의 시기를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 등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로봇이나 우주나 이런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변동을 겪게 된다면 결국에는 매기가 또 바이오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아니면 코스피 중심의 대형주로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리 옮겨서 시장 분위기 정리하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연말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의 시장의 탄력도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될 겁니다. 호가창 자체가 좀 얇아질 수 있어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외환시장의 움직임 잘 살펴보시고요. AI 진영은 뉴스상으로는 나쁜 건 없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매출 총이익률이 TSMC를 앞지를 수 있다라는 기대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HBM 진영의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관련한 제품의 가격 인상을
투자를 해서 훨씬 더 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희가 SK하이닉스의 투경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종가로 투자 경고가 해제될지 종가 기준으로 해제 기준일입니다. 해제되게 된다면 이제 26일에 해제되면서 투자 경고 딱지를 반납하게 되는데 이것이 추경 매수 심리를 자극할지 여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노보노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체크를 해 놓겠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를 앞두고 조정이 나온 종목들에 대한 매수 유입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테마에서는 삼성의 전장 M&A로 전장 관련한 자율주행단의 종목들 체크하겠고요. 미국의 금은, 구리, 우라늄, 알루미늄 등이 강해서 구리 관련 종목들 혹은 금 관련 테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일정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가 있네요. 리브스메드 IPO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있는데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게 강한 다음번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그렇게 관심을 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투자 경고 종목 해제 기준일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죠. 자, 이렇게 시장의 일정들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가겠습니다. 미나 앵커 나와주시죠. 국장아, 괜찮아. 웃어도 돼. 사실 산타는 있거든. 제가 이제 국내 증시 거래일 기준으로 5거래일 남아있는데요. 그동안 다시 한번 상승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예전 쇼미더머니를 패러디해봤습니다. 사실 시장의 상황 자체가 안정적이지는 않죠. 어제도 코스닥은 결국에 하락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증권주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전망도 좋게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아직 들어가지 않은 나는 추가 매수를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들죠. 그래서 증권주와 금융주들은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여기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감 말고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는 증권주들입니다. 보시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PBR이 1.77배였는데요. 올해는 1.88배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밸류업 공시를 낸 기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톡톡히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12월 PBR은 2.1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작년 3분기에는 0.64배였지만 올해에는 1.1배로 1배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1.15배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한국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PBR 1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PBR 1배를 돌파했다는 것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청산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영업 가치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석이 됐다면 이제는 미래 수익성에 베팅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 속에서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키움증권이 PBR 1배를 돌파를 했고 나머지 한국금융지주라든지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PBR 1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포착해 볼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배당이 확대가 되고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 등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음과 동시에 이는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해석했습니다. 넘어가서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시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증권주라든지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좋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좋다고 내가 한 100번 말하고 있어 라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올해 증권업 트레이딩 부문이 선전하고 있고요. 이는 결국에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업황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대폭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났고 최근에는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거래 대금까지 회복되고 있다는 점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IMA 등 성장축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베팅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도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증권 업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본 비율 개선 기조 각 회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신규 투자 수요 확대에 대한 기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실적 성장의 기반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실적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에 대해서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다는 증권가의 코멘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한국투자증권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죠. 10월과 11월 동안에 국내 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은 38조 원을 돌파했는데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 성장률이 상당히 톡톡합니다. 전분기 대비로 봤을 때도 53.9%의 성장률을 나타냈고요.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무려 142%의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신용 공여 잔액 같은 경우에도 27조 원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해외 주식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 35%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이 80조 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신용잔고도 평균적으로 25조 원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고서 4분기 브로커리지 수익에 대한 기대감 걸어보자. 그리고 전분기 대비 대폭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지켜보자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앞으로 성장에 대한 그리고 투자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IMA라든지 발행 어음 같은 새로운 성장축에 대한 기대감 걸어볼 수 있습니다.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한국금융지주인데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수준과 발행 어음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IMA에 대한 성장 동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호주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도 탑픽으로 11월에 또 꼽았다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투자 포인트는 3가지 정도 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이 1조 원을 돌파, 1조 5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순수수료 수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브로커리지가 양호하고 적극적인 IB 딜이 확대되고 있는 기조 속에 이러한 실적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배당이라든지 증권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IB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업황 자체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대규모 투자가 예전만큼 조금씩 단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서 증권사들은 수익을 많이 땡겨올 수 있다. 이 부분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IBD 확대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기대감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 급증에 따른 DPS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는 DPS가 7,700원이지만 24년 대비 93.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켜보자라는 관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인터스텔라 짤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 짤을 미래에셋 증권을 보면서 생각을 해낸 짤이었는데 이제 큰 아이가 누가 이런 주식에 재미없게 투자를 하냐라고 말을 하고 있고 미래에서 온 사람이 너는 내가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써있는 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셋 증권이 최근에 정말 뜨거운 이슈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샀던 과거의 나를 혼내고 싶을 정도로 정말 견조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증권주이긴 하지만 최근 스페이스X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아나가고 있는 건데요. 스페이스X 상장 시의 최대 수혜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미래에셋 증권이 사실은 찐 수혜주다라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총 투자 규모는 2.78억 달러, 하나로는 약 4천억 원인데 여기서 미래에셋 증권이 투자한 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미래에셋 증권의 출자 금액은 약 2천억 원이고 여기에 해외 법인 투자분까지 더해진다면 투자 금액의
매매 기준 이 차지 비중은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스페이스X 관련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약 40억 원으로 미래에셋 증권과 비교를 한다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진짜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미래에셋 증권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상승에 따라서 평가 이익까지도 미래에셋 증권 실적에 유의미하게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이 되는 실적 같은 경우에도 미래에셋 증권 쪽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는 점 내년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스페이스X 관련한 추가적인 평가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로 시각을 좁혀서 살펴보시더라도 기업금융과 대체 투자의 비중이 과거에는 5대5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8대2 수준까지 개선이 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실적을 많이 대규모로 끌어올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왜 중요하냐? 실적 업사이드를 열어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기업금융 분야에서 잘 해내고 있다는 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의사항, 이제 증권주들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부분만 짚어드렸는데요. 한 가지 유의사항은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 거래 비중인데 현대차증권은 40.5%로 꽤 높은 비율을 갖고 있었고요. 신영증권, DB증권,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형사들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3%대까지 공매도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단기적인 흔들림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매도 순보유자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는 결국에 방향성 하락에 대한 베팅보다는 해지성 쇼트 및 단기 트레이딩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만큼 공매도 거래 비중이 지금 높다는 것은 참고를 하시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펀더멘탈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쇼크는 나올 수 있다는 점 정도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당 매력도잖아요. 그래서 보험주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보험주는 금융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고배당주 하면 보험주도 같이 꼽히고는 했잖아요. 하지만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 배당 코스피 상장 보험사 중에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만 유의미한 연말 배당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 IFRS 17 도입 이후에 준비금 준비가 필수인 만큼 배당을 하기까지 지금 회사가 안고 있는 부담이 많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는 45.7%였던 게 2023년에는 37.3%까지 하락했고요. 2024년이 되어서야 그나마 38%대까지 소폭 증가했지만 지금 준비금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28%였던 게 18%까지 하락했었고 지난해 그나마 올라왔지만 아직도 22%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전망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삼성생명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험주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당 성향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준비금 증가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안정적인 수익과 투자 기대감 그리고 PBR 기대감까지 이제는 기대감의 영역에서 실체 있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렇게 3박자를 모두 다 갖춘 증권주가 결국에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희와 함께 그 해답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산타의 선물 같은 흐름을 보여주면 좋겠고요. 뭐 오늘 강하지 않을 거면 내년 까치랠리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 시장에 기댈 요소들 혹은 조심할 요소들 점검할게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은 저희에게 산타죠. 언제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기도 하고 같이 공감해 주시기도 하고. 차장님 근데 하나는 좀 봐주시는 네, 못 보겠어요. 네. 저희가 또 언제 예. 이런 거 해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되고 시장을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죠. 뭐 산타랠리는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기도 하고 조금 길게 봤을 때 저희가 어떤 마인드로 지금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 좀 파악해 주세요. 자, 시장이 복잡해요. 산타랠리가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어쨌든 수급이 다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수급은 강력하게 들어왔죠. 두 종목에만 들어온 거예요. 반도체 투톱에만 가버리니까 맞아요. 이게 봄바람은 불었는데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려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 중요한 뉴스들이 좀 나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미국 GDP부터 얘기해 볼게요. GDP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미국 경기 진짜 좋아요. 정말 안 꺾입니다. 너무 좋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었던 금리의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또다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기싸움을 하게 되는 자리에서 그렇다고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주가를 뭐 매도를 한다? 이것도 좀 어색한 일이니 시장에서는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할 때는 될 놈 되리다라고 해서 나스닥에서 빅테크 위주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자리에서 뚜렷하게 한 자리를 차지해주고 있었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조치를 하겠다 하고 발표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2027년 6월까지 반도체 칩에 관련돼서 중국산 반도체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0%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으니 이것이 이제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제조업이 부흥해야 되고 수많은 반도체를 저가 반도체 지금 실질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뭐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뭐 미래 산업의 반도체가 핵심일 텐데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오른 것에 대한 미국 내 조치일 수도 있다라는 점. 여기서 이제 중국의 액션이 어떻게 나올까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메모리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따른 수요의 촉발도 있었지만 제 내심의 한 40% 이상은 창신 메모리가 DDR4를 생산 중단한 것이 굉장히 컸다.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CXMT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생산을 가동할 가능성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메모리 가격이 이제 조금 하향 안정화를 찾아가게 될 가능성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여기까지 달려온 부분에 대해선 메모리 가격이 올라왔다는 것이 굉장히 탄탄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실적이 내년에 실적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잡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하지만 그 안에서 또 호재가 나온 것이 뭐가 있었냐면 AMD가 구글이 내년에 삼성전자 칩을 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결국 삼성전자는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논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TSMC에서 HBM을 칩을 주문을 넣어서 받으려고 하려면 5년 걸려요. 삼성전자가 빨리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삼성전자와 이제 AMD, 구글이 손을 잡는다. 이런 뉴스들, 화학재가 조금 섞여 있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 차장 네 생각 뭐야? 라고 한다면 저는 좀 아직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여기서 뭐 조금 더 불편합니다, 뭐 어쩌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심플하게 제가 한 줄 정리하면 삼성전자 홀딩 사고 네. 싶으면 사는 걸로. 근데 SK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요. SK하이닉스도 네. 같이 갑니다. SK하이닉스 방향. 오늘 종가로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기준일입니다. 그러면 해제되면 사실 막 그때 ADR 이슈도 있었고 이러니까요. 사고자 하는 욕구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해 조금 더 우위를 주시는 건 거죠. 지금 주가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죠. 같은 박스권에서 둘 다 기간 조정을 주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삼성전자 위치, SK하이닉스가 저체 느낌만 그런가요? 조금 다른데 어쨌든 결국 방향은 똑같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좀 불편하기는 해요.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넘나들 줄이야. 너무 한 6월경부터 가파르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안정이 돼야지 정말 제대로 된 뭔가 방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더라고요. 환율이 발목을 잡고 불편해지려면 지수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미 꺾이고 부러졌어요. 이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도 약세인데 달러보다 더 약세인 나라 두 개가 꼽으라고 한다면 한국, 일본이거든요. 이 나라들의 약세인 이유가 미국에다가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뭐 그 금액도 뭐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수출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논리를 짤 수 있는 것이 핵심이 반도체인데 반도체로 번 돈을 국내로 유입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원화로 환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걸 다시 미국에다 해야 되는데 환전 수수료 앞뒤로 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위기 수준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수급 논리에 따른 불편한 상황이 왔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앞으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에는 공감합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외국인이 어제 이틀 동안 지금 2조를 넘게 산 한국 시장을 아닙니다. 이거 한국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불편한 것은 1,500원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너무 억지로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뭐라 그러죠? 어떤 수술을 할 때 너무 그 암덩어리가 작을 때 억지로 막 수술하다가 역효과가 날 때가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커진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날 텐데 억지로 조금 하는 것이 정말로 1,500원을 너무 불편하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타이밍을 불편하게 보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뭐 역효과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1,500원, 1,600원 불편한 것들이 많긴 하지만 지금에 있는 일은 1,470원일 때 멀쩡했었는데 1,500원, 30원 더 올랐다고 되게 큰 위기입니다. 글쎄요. 그거는 좀 공감할 수 없고 그렇다고 환율이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4월부터죠. 이제 우리나라가 WGBI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되면 그때 들어올 자금이 뭐 70조에서 80조 정도 채권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이 환율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해요. 방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또 한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벤트는 남아있지 않을까 정도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환시장의 불편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당연히 불편하긴 한데, 지나치게 거기에 많은 내 걱정을 할애할 필요는 네.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안에서 그러면 이런 환율의 흐름 속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치중해 봐야 될까 고민되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시장과 반도체 진영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시장에서 사실 저희 코스닥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 등이 있기는 했고, 뭐 연기금의 투자 동력,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한동안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다시 뭐 반도체 대형 종목이 일어서거나 조선이 일어서거나 이러면 또 여지없이 코스닥의 흔들림은 좀 보이거든요. 이 코스닥에 대한 시각은요? 일단은 내용 자체로는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무시무시한 키워드가 어쨌든 시장에 등장했다라는 것.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자산 건전성 신뢰도를 높인 이후에 그 다음에 연기금의 비중을 넓히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예요?
내년 3월 말에 무슨 일, 안 그래도 3월은 코스닥 소형주도 불편한 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3월은 일단은 피해야 되겠다. 소형주 단에 그다음에 부실 기업이 어디서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르니 이제 요것과 관련돼서는 한번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야 결국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테니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글쎄 안 그래도 고민이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 고개를 갸우뚱 해야 될 때 지금 시장의 쏠림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반도체 투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코스닥은 다음 템포를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의 이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반도체 투톱이 갈 때 같이 움직였었던 반도체 소부장 있지 않습니까? 테스, 원희가 IPS, PSK, 그 다음에 후발로 올라갔던 것이 ISC가 있고요. 뭐 하나마이크론, 유니셈,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함께 볼 종목들이 그 1기 전통 반도체 소부장을 함께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반도체 말고 한 번씩 코스닥에 혹은 다른 종목군의 수급을 좀 가져가는 매력적인 섹터가 바로 조선인데 어제 이제 하나오션의 급등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화에 대한 직접 언급 등이 영향을 줬고 뭐 삼성중공업의 수주 이슈, 오늘도 HCL중공업도 수주 공시가 뜨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조선 섹터는 뭐 안 볼 때도 굴러가고 있구나, 뭐 자기만의 모멘텀을 쌓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조선 섹터 지금 다시 봐야 될까요? 상반기에 조방원 랠리처럼 다시 조선주의 부활 기대할까요? 지금의 호재는 조선이라기보단 한화죠. 한화. 네, 제가 3주 전에 이제 좀 쉴 만큼 쉬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선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을 딱 2개만 찍었거든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찍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은 조선업에 대한 온기보다는 이제 트럼프의 입술에서 나왔던,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쪽과 관련돼서 함정을 더 짓겠다, 미국 내에서 강력한 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슈 속에서 오랫동안 쉬었었던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타이밍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조선주 안에서 오버밸류를 줄 수 있는 종목은 하나오션인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만이 오버밸류를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 뉴스와 맞물리면서 강하게 치고 갔죠. 그러면 하나오션은 2가지 키워드를 같이 봐야죠. 조선과 방산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선의 의미를 본다면 함께 볼 종목이 하나 엔진, 방산의 의미를 본다면 하나 시스템, 이 세 종목은 패키지로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오르긴 했지만 지금 이 분위기에서 하나오션은 특히 이 세 종목은 끝났다, 뭐 마지막 불꽃 내리다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들이 수단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금 우려가 좀 있는데 앞으로 더 나올 호재가 무엇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정말로 수도 좋고 그래서 이제 나올 것은 실적으로 입증하는 단계가 나올 텐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자재 쪽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재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HD 현대 마린 엔진, 그다음에 동성화이트, 한국카본 등은 눈여겨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종목 하나 소개해 드려야죠. 요즘은 종목이 다하는 장이니까. 그 로봇과 공장 자동화 관련돼서 CP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냐면 로봇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 전선이 이렇게 함께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럼 로봇이 막 움직이면 전선이 꼬이면 꼬이죠. 큰일 나잖아요. 그것을 자동화로 잘 잡아주는 기업인데 얘네가 조선업과 관련돼서 조선사 특수케이블 체인사라는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군함, 그 다음에 미국 조선업, 여기에 공장 자동화, 로봇 이런 키워드, 요즘 시장에 딱 맞는 키워드죠. 그래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키워드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다. 지금 타이밍에 잘 맞는 키워드를 고루 갖춘
신규 종목 하나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한화 그룹주 중심으로 키워드 잡아주셨고 눈여겨볼 수 있는 다른 기자재단 그리고 CP 시스템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살펴가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마켓이 시작했네요. 현재